서영대학교 자동차기획과 이용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3주차 3강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먼저 장소가 많이 바뀌었죠? 자동차과 109호 실습장이고요. 먼저 실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오늘 해야 될 실습 과목에 대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우측 시뮬레이터 엔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109호 실습장 특징이 현장 실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습 진행, 그리고 전자제어 장치들, 즉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하이 클래스 또는 하이한 전기 장치들에 대한 어떤 첨단 장치에 대한 실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시뮬레이터 엔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탁스와 관련된 패러들을 이렇게 구성해가는데 이렇게 점검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좌측을 이렇게 보시면 하이디스 프리미어라고 여러분들 현장 실무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계 전자장치에 관련된 부분들, 전기적인 장치, 특히 우리 전자제어적인 장치들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금액대가 조금 높은 고사양의 장치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프트랑 그 다음에 저쪽 벽 쪽에 끝에 보면 장치들이 박스 형태의 장치들이 많은데요. 현장 실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진오일 교환하거나 또는 변속기 오일 또는 실무 현장에서 사고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수작업 외에도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첨단 장비를 많이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학교 과정에서 실습하고 그리고 실무 정비를 해보는 장비들이고요. 리프트랑 장비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09호실에서 해야 될 많은 장치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공구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건데 그 중에서 벽 쪽을 한번 볼까요? 벽 쪽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줄이 있습니다. 빨간색 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달려 나와요.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벽 쪽 각 모서리에 하나, 그리고 저 끝에 둘, 그리고 반대편에 셋, 그리고 여러분들 보는 좌측면 여기도 넷, 각각의 모서리에 각 4개의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에어 릴선이라고 하죠. 에어 장치. 오늘 지금 수업하는 과정에서 에어 장치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수업할 거예요. 그때 이 장치를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팅해 놓은 쪽 가까이 와서 오늘 수업해야 될 공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 저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분해조립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부를 몇 가지를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공부니까 명칭과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으로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이런 공구를 사용해서 분해를 하거나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내가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그냥 아무 공구나 사용해서 망가 때리거나 또는 그 부분이 실습 장비이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리하고 조정하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되어서 현장에 나가면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완벽하게 수리하고 정확하게 조정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대충 또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동작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적절한 공구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과정에서 몸에 익숙하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왼쪽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는데, 자, 가장 왼쪽에 보는 거, 이거 스패너 종류입니다. 스패너.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스패너 종류. 자, 이쪽은 양구 스패너. 양쪽 다 이렇게 스패너가, 오픈된 스패너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양구 스패너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여기는 사이즈가 조금씩 틀려요. 얘는 크고 얘는 좀 작습니다. 그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결정을 해서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어떻게?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죠? 10. 이거는 10mm 볼트나 너트를 풀거나 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이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옆에는 뭐라 써져 있죠? 1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12mm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양구 스패너, 양쪽으로 오픈된 스패너, 양구 스패너.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스패너는 한쪽은 오픈되어 있는데 한쪽은 막혀 있죠. 이거는 콤비네이션 스패너라고 합니다. 콤비네이션. 자, 이쪽 역시 마찬가지 사이즈가 10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12. 볼트나 너트의 머리를, 볼트의 머리를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뭘까요?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양쪽 다 뚫린 거랑 한쪽만 뚫린 거랑 그 차이가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분해하거나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훨씬 더 힘을 많이 전달할 수 있겠다? 바로 이쪽이겠죠. 사용 빈도가 가장 많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요즘 생각이 그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사이즈가 조금 큰 걸 한번 볼까요? 사이즈 좀 큰 겁니다. 자, 요거는 17mm라고 되어 있네요.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 교수님이 많이 요청할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17mm 스패너 줘. 또는 17mm 어떻게 콤비네이션 스패너 줘. 또는 전달, 공구를 어떻게 가져와라.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치수들을 파악하게 될 건데, 이 수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몇 미리 사이즈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스패너는 조금 모양이 틀리죠? 양쪽 다 막혀있는, 동그란 형태의 막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막히는 구조로. 자, 요거는 옵셋 스패너라고 합니다. 옵셋 스패너라고 하는데요. 또는 박스 스패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뭘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10mm 역시 마찬가지. 이쪽은 10mm 사이즈 볼트나 너트 머리를 풀 수 있는 부분. 이건 12mm 사이즈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조금 더 큰 걸 한번 볼까요? 21mm 그리고 23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스패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플라이어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집에도 많이 가정용으로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롱노즈, 입이 뾰족한 부분이죠. 롱노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자, 주화 플라이어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플라이어 집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벤치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제 명칭하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플라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모양과 조금 전에 모양과 조금 틀린데 이렇게 뾰족하죠? 그럼 이것도 롱노즈냐? 좁빗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역으로 벌어지죠? 역으로 벌어진 형태입니다. 이건 키 플라이어 또는 링 플라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기계 부분 부속 불의 조립을 할 때 나중에 이 부분 장치들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보시고요. 자, 플라이어긴 플라이어긴 한데 무슨 플라이어? 바이스 플라이어. 자, 이렇게 조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집은 다음에 고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압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플라이어입니다. 자, 바이스 플라이어. 그리고 이런 형태는 많이 보셨죠? 이거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몽키 스패너라고 하죠. 몽키 스패너. 몽키 스패너 이야기하는데 몽키 스패너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고요. 형태는 조정 가능한 형태는 조절 가능한 스패너라고 이야기하는 스패너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 스패너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 옆에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요. 보는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얘는 10mm, 얘는 8mm, 얘는 6mm, 얘는 5mm, 그리고 얘는 4mm, 3mm, 2.5mm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렌치입니다. 렌치라고 하죠. 각이 몇 각입니까? 6각이죠? 6개의 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6각 렌치라고 하고요. 자, 옆에 있는 이 렌치하고 비교를 하면 좀 큰 걸 한번 볼까요? 차이점은 뭡니까? 다 같은 렌치 형태예요. 자, 차이점은 육각이고요. 얘는 각이 훨씬 더 많죠. 얘는 이제 별각이라고 합니다. 별각 렌치라고 이제 현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자, 명문지 별각 렌치 그리고 육각 렌치라고 공구 명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교수님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 하나, 둘, 셋, 넷, 5개를 표적으로 놨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소켓입니다. 소켓. 이 소켓과 조합되는 건 항상 이런 라쳇이겠죠? 수공구 라쳇. 이렇게 이 부분을 결합해서 자, 어느 볼트나 너트, 고정되어 있는 볼트나 너트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소리? 깔깔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깔깔이는 아니고요. 자, 라쳇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사이즈는 역시 마찬가지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기 11이라고 써져 있고요. 이 친구는 1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24라고 되어 있네요. 크죠? 24mm 소켓.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몇 미리 볼트나 너트의 분해 조립이 필요할 때 이 소켓을 가장 많이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스패너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실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그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아, 저건 10mm 볼트일 것 같아. 아, 저거는 12mm 볼트일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탁탁 들어와요. 실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 소켓을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스패너를 이용해서 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 소켓에도 있는 이 사이즈를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놓고 이렇게 대충 보면 아, 이거는 17mm 정도일 거야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17mm네. 네, 맞죠? 교수님 하도 많이 해서 잘합니다. 자, 그렇게 숙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몇 미리 소켓인지 굳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 안 해도 충분히 수업 관리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갈까요? 이쪽 전동공과 외우고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좌측으로 다시 좀 더 갈게요. 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공구가 있는데요. 자, 어떤 형태 같아요? 영어로 보면 영어 T자 같죠? T자. A, B, C, D, F, G, R, T. 영어의 알파벳 T처럼 되어 있습니다. T 핸들이라고 해요. T 핸들. 자, 깊게 안쪽으로 깊숙이 또는 위쪽으로 깊숙이 설치되어 있는 볼트나 너트들을 풀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요. 이 끝은 소켓이 용접되어 있습니다. 몇 mm짜리죠? 여기 보면 얘는 8이라고 써져 있네요. 8mm 볼트나 너트를 풀기 위한 겁니다. 물론 스패너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스패너를 이용해서 깊숙하게 들어가 있거나 또는 깊숙하게 아래로 빠져 있는 볼트나 너트를 갖다가 수리하기에는 또는 분해 조립하기에는 공간 제약이 있겠죠. 공간 제약이. 스패너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그러나 이런 T핸들이 있다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 볼트나 너트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쏙 넣어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조거나 풀거나 하면 되겠죠. 그때 이용하는 공구입니다.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구니까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구니까요. 자, 외워두시고 T핸들이라고 하는 공구고요. 자, 다음 여기에서 보는 공구는 한쪽으로 이렇게 D자로 꺾여 있죠? 요거는 이제 스피드 핸들이라고 합니다. 스피드 핸들. 이 끝에는 당연히 누가 연결되겠어요? 여기 했던 이런 소켓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소켓을 연결하고 내가 풀고자 하는 볼트나 너트에 이 소켓을 장착한 다음에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자, 항상 이 핸들을 잡고 있는 왼손이나 또는 오른손은 항상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고정. 그리고 오른손이 이 중심, 고정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도 왔다 갔다 하고 밑에 아래 핸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중심이? 흔들리죠? 흔들리면 볼트나 너트의 머리가 다 망가집니다. 아시겠죠? 꼭 잡고자 하는 중심은 가만히 있고요. 그리고 회전하는 손은 그 중심을 가운데를 두고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유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스피드 핸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스피드 핸들 옆에 보면 긴 막대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종류도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종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공구는 우리가 말하는 힌지 핸들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데 힌지 핸들.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길이가 약간 조금 더 짧고 더 긴 형태의 차이인데요. 긴 게 훨씬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토크가. 네. 긴 게 훨씬 더 조금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토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형식은 다 똑같은 힌지 핸들이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 끝에는 누가 조립이 되겠습니까? 소켓이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 끝은 이쪽으로 180도로 좌우로 이렇게 꺾어질 수 있습니다. 꺾어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힌치 핸들은 힘에, 즉 다시 말해서 조거나 풀 때 그 볼트나 너트에 힘이 많이 걸려 있는, 부하가 많이 걸려 토크를 많이 줘야 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사용되는 부분. 자, 힌치 핸들을 사용할 때는 자, 먼저 소켓을 조립한 다음에 적절한 사이즈로 조립한 다음에 풀고자 하는 볼트나 너트를 두고 이렇게 조립을 하겠죠. 그 위에 장착을 한 다음에 핸들을 반대편에 선 핸들은 한쪽을 힌치 머리 부분을 고정시키고 반대편에 있는 오른손 또는 왼손은 힌치 핸들의 끝부분, 그립 부분을 잡아서 당기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 내 몸 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꼭 항상 밀어버리죠. 자, 밀다 보면 힘을 주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면 내가 다쳐요. 아시겠죠? 항상 내 몸 쪽으로. 아시겠죠? 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풀거나 조일 때는 방향이 다른데 교수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자, 그때는 내 몸이 반대편으로 가서 당기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방향이 전환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당기면 풀리는 방향이 되겠죠. 아시겠죠?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긴 바가 있는데요. 긴 바. 자, 요거는 우리가 연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대. 또는 뭐, 익스텐션 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장대, 연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풀고자 하는 볼트나 너트가 깊숙이 있거나 또는 거리가 먼 부분에 있다. 연결이 필요하겠죠? 또 동일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깊숙한 부분에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겠죠? 볼 수 있도록. 물론 조립은 꼭 힌치 핸들뿐만 아니라 이런 라쳇에도 연결해서 조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거나 또는 풀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꼭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연장대를 이용하게 되면 그 중심점에서 내가 힘을 주고자 하는 물체까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면 분명히 이렇게 조거나 푼다고 작업을 진행할 때, 분해 조립을 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꼭 항상 뒷부분을 또는 가운데 부분을 나머지 한 손으로 고정을 하고요. 잡아주고요. 그리고 다른 한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거나 또는 푸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게 되어버리면 소켓에서 빠져버리겠죠. 볼트나 너트. 그러면 볼트나 너트 머리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스피드핸들처럼 망가집니다. 부분이 망가지니까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 옆에 있는 거는 해머죠, 해머. 망치. 망치. 자, 이쪽 부분. 교수님이 잡고 있는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오른쪽 고무망치, 왼쪽 쇠망치죠. 고무망치는 무조건 고무망치를 쓰거나 무조건 쇠망치를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재료를 내가 타격을 할 건가에 따라서 고무를 쓸 건지 망치, 쇠로 된 쇠망치를 쓸 건지 쇠해머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실습을 진행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망치, 해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드라이버입니다.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드라이버고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까이 한번 와볼까요? 마지막 설명일 것 같은데요. 자, 요 두 가지는 전동 공구입니다. 전동 공구. 여기 밑에 배터리를 충전해서 위에 있는 구동 모터를 또 회전시켜서 사용하는 전동 공구인데요. 자, 회전하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버튼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부분은 이렇게 분리해버리면 작동을 안 하겠죠? 당연히. 충전한 다음에 또다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동 공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전동 공구고요. 방향 전환 레버가 있고요. 밑에 배터리 문을 달갈 수 있는 전동 공구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에어 공구가 있는데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 라쳇.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수공구 라쳇하고는 틀리죠. 왜? 아랫부분이 이렇게 꼭지가 있고 꼭지가 없습니다. 자, 꼭지가 있고 없는 거는
꼭지가 있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왜 에어가 공급이 되어서 작동을 하게끔 움직이는 공구니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 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에어 꼭지가 이렇게 있죠. 에어 임팩이라고 합니다. 에어 임팩. 에어가 유입되어서 이 안에 장치를 가동하도록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럼 요거 한번 작동시켜 볼까요? 근데 이 장치 작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꼭지에 에어가 유입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우리 백보 실장 모서리에 뭐가 있다고요? 에어 줄이 있습니다. 에어 줄이. 이 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에어가 여기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릴이라고 하죠. 에어릴. 자, 요거 이렇게 당기면 돼요. 당기면 로프 당기듯이 당겨서 따다닥 할 때 놓으면 딱 고정이 됩니다. 따다닥 할 때 딱 놓으면 고정이 돼요. 자, 그럼 적당한 위치만 당겨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에어릴에서 당긴 에어릴 끝부분은 이렇게 커플러가 있는데요. 이 커플러 부분에 한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은 에어 공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커플러 부분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커넥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당겨줘야 돼요. 당겨줘야 돼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당긴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힘이 조금 필요해요. 유지한 다음에 다른 손에 고정하고 있는 에어툴을 이렇게 몸통을 잡고 두 개를 딱 결합을 시키면 돼요. 자, 단단히 고정됐죠? 그 다음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자, 방향 전환하고 싶다. 이렇게 돌리면 방향이 전환되죠. 좌측, 우측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플러를 갖다가 이제 분해하고 싶다. 결합된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 한 손은 몸통, 한 손은 커플러의 커넥터를 잡고 이렇게 당겨 주셔야 됩니다. 당겨 주면 압력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다시 한번 결합해 볼게요. 연결, 분해. 연결, 분해. 분해는 쉽죠? 당기면 압력에서 자동으로 팡 터져 나가니까. 자, 결합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커플러 커넥터를 당겨야 됩니다. 당기고 커플링 시켜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뺄 때는 당겨버리면 압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에어 임팩트 한번 결합해 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 몸통을 잡고 커플러 커넥터를 당긴 상태에서 결합, 분리, 결합, 분리. 자, 한번 작동해 볼게요. 그러면 자, 권총처럼 생겼죠? 네. 굉장히 강한 토크를 순간적으로 풀거나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구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1단계부터 바로 이 공구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공구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익힌 다음에 이 공구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회전 방향 전환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면 회전 방향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용해야 될 공구, 수공구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다 한번 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 공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분해조립 해보시자고요. 다음 시간 뵐게요. 잠깐, 하나 잊어버린 게 있네요. 자,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총 평가 문제는 두 문항으로 하겠습니다. 많아요? 두 문항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자, 전 시간에 했던 DOHC와 그리고 SOHC에 대해서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DOHC란 뭔지 그리고 SOHC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작성한 다음에 교수님 메일로 꼭 보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다른 한 문제는 자, 오늘 수공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갔다. 교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었다. 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이상 수공구를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수공구의 명칭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교수님 메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